자, 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생 영철이 형의 공무원 수험 방송국 5화 영어공부법 2탄입니다. 지난주에 영어공부법 1탄에 이어서 독해와 생활영어, 지난주에는 문법 어휘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2탄 독해와 생활영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독해 20문제 중에 10문제 나오고 비중도 가장 많고 여러분들께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어 독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독해에 3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능 단어, 독해에 필요한 수능 단어죠. 뭐 예를 들어서 regulate, 규제하다 이런 단어들 많이 나오죠. 다 수능용 단어고, 그 다음에 구문 분석이 필요합니다.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어디서 주어가 끊어지고 어디까지가 동사고 뭐 어디가 수식절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구문 분석. 수능 단어와 구문 분석은 제가 1편 문법, 뭐 이론 공부법에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독해 스킬이 필요합니다. 글 전체적으로 읽는 방법이랑 유형별로 저희 참 유형이 다양하고 이상한 유형들 많죠. 뭐 A, B, C냐, B, A, C냐 순서 이렇게 나열하는 것부터 문장 하나 주고 막 1번에다 집어넣든 2번에다 집어넣든 뭐 보기 3번에다가 집어넣든 뭐가 말이 되는지 참 이상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영역별로 어떻게 푸는지 독해 스킬까지 이렇게 해서 3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영어 고수이신 분들, 뭐 수능 때 1, 2등급 맞아서 뭐 독해 잘 하시거나 편입 영어 준비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영어 고수가 만약에 아니라면은 독해 스킬 강의를 수강하기를 권장하고요. 고수 맞다 이러면은 뭐 강의 따로 들을 필요 없고 그냥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응용 문제를 풀면서 아, 공무원 유형은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해 스킬 강의는 뭐가 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기 선생님 독해원리 완성편이라는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4번 수업하시고요. 한 번당 4시간씩 현장 강의 기준이니까 총 16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길지도 않아요. 예, 길지도 않고 듣기에 적당하고 각 영역별, 유역별로 어떻게 이제 문제를 푸는지 점검을 해주시고 스킬을 알려주시는 괜찮은 강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우철 선생님 독해 천재, 요게 유형편, 실전편 나눠져 있는데 유형편만 듣기를 권장합니다. 유형편만 해도 14번 수업하셨어요. 예, 52강 꽤 긴 거기 때문에 요거를 추천드리는데, 이 경찰 시험이 보면은 EBS 지문을 많이 뺏겨다네요. 참 고등학교 EBS를 사다가 풀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심우철 선생님 독해 천재에는 EBS 지문들, 고등학교 때 있던 지문들, 수능 지문들, 뭐 평가원 지문들 많이 실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유형편만 듣기를 권장합니다. 요즘에 뭐 이게 강의 추천하고 교재 추천하고 저는 이거 딱 뭐 정해드리고 제가 했던 거, 그 다음에 뭐 서점 가서 보면 좋았던 거 요걸 추천드리는데, 요새 시국이니만큼 이 추천하면은 뭐 유료 광고 아니냐 이런 부분 많은데 저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뭐 평소에도 상담했을 때도 이런 거 추천했었고, 저는 뭐 이동기 심우철 선생님이랑 개인적으로 대화해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강의용 문제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동기 선생님 독해원리 완성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내용 일치 불일치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예시를 갖고 왔는데, 이런 문제는 뭐 문제 일치라는 글씨에는 동그라미 치고 일치하지 않는 글씨에는 뭐 X를 쳐라. 그 다음에 뭐 선택지를 꼼꼼히 먼저 읽어라. 그 다음에 선택지에서 제시되었던 정보를 찾아서 지문을 읽어라. 이런 식으로 방법론을 알려줍니다. 내용 일치 불일치 강의 같은 내용 일치 불일치 독해 유형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도 실제로 몇 문제 풀면서 점검을 해주세요. 이렇게 푸세요. 그러면은 선생님의 논리대로, 선생님의 스킬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풀 수 있게 하는 좋은 강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알려주시냐면요. 예를 들어서는 여기에 뭐 expansion of food, 음식의 증가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여기에 음식의 증가인지 뭐 음식의 감소인지 이렇게 나올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대공황 때 어쩌고저쩌고 음식 부족을 겪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왔으면 여기 위에 대공황 때
음식 부족 겪었는지 안 겪었는지 뭐 이런 거 할 거고,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치게 만듭니다. 런치 뭐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 여기에는 뭐 디너로 나왔다 이러면 틀린 거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먼저 중요한 키워드를 치고 본문에서 숨은 그림 찾기 하세요. 이런 게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저는 이거 되게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강의 그리고 교재, 뭐 강의 듣기에 좀 시간이 아깝다 싶으면은 사실 교재로 자습만 해도 충분히 잘 설명이 나와 있는 건데, 교재뿐만 아니라 강의도 되게 짧기 때문에 강의 한번 들어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응용 문제집은 무엇이 있느냐? 저는 김기훈 선생님의 공수하다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하루에 5문제씩 있어요. 그 다음에 총 40대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문제가 있고요. 요게 하루에 5문제씩 풀면서 뭐 점검하기에도 좋고, 이 문제집의 장점이 이런 식으로 정답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 4번이 54%였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9%, 10%, 21% 이런 식으로 정답률이 뭐 나와 있기 때문에 54%나 4번을 찍었으면은 나도 4번을 찍어서 맞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인지 쉬운 문제인지 이 정답률을 보고 파악을 할 수도 있고, 이 지문도 되게 괜찮은 뭐 평가원, 수능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도 괜찮은 지문들 많이 따왔고요. 이렇게 분석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고, 저는 이 정답률이 나와 있다는 게 제일 괜찮았어요. 예를 들어서 정답률이 뭐 예를 들어 정답이 3번인데 정답률이 25%였다. 그러면은 이런 독해 지문은 난이도 상이에요. 틀려도 됩니다. 실제로 이런 지문 틀려도 합격하는데 지장 없기 때문에 이런 글 읽다가 이렇게 정답률이 낮은 거는 많이 어려웠구나 이렇게 해서 넘기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집. 그 다음에 이동기 선생님 매일 영어 독해 빈칸 특화, 우리 빈칸 좀 어려워하죠. 그 다음에 순서 특화, 순서도 어려워합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모아놓은 독해집들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법원 행정직 9급 난이도 중짜리 이런 거 맞춰야 되고, 문장 분석도 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국회, 역시 국회 8급 어려워요. 난이도 상. 이런 거는 순서 보세요. 순서도 5개 문장 하나하나 가지고 이런 거는 틀려도 돼요. 실제에서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합격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도 표시되어 있고 해설도 잘 나와 있어서 독해 만약에 풀 게 없다 그러면 이런 거 푸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출도 있지만 기출 변형도 이렇게 난이도 상중하 표시되어 있고요. 이런 거 틀렸을 때 너무 좌절하지 말자. 그 다음에 영어 생활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플래너를 직접 보여드렸어요. 2화 방송 때 내 플래너 어떻게 하는지, 공부 계획 하루에 얼만큼 공부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침에 1시간 동안에는 이렇게 단어나 수거를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생활영어 표현도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심우철 선생님 이디엄 789 혹은 뭐 이동기 선생님 복화 3천에 있는 생활영어 표현, 요거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매일마다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영어 단어 외울 때 같이 아침마다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을 1회독을 하시길 바래요. 생활영어 파트에서 제가 기출문제집은 손지숙 선생님 추천드렸는데 여기도 뭐 난이도 표시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 보시면은 이렇게 2018년 기출 요거는 난이도 중짜리였고 실제로도 학생들이 많이 맞았어요. 커팅 인 클로즈 몰라요. 테이크 마이 아이 오브 더 볼 이런 거 몰라요. 어떻게 외워요? 심우철 선생님 미디엄 789나 아니면 이동기 선생님 뭐 어휘집에 있고요. 혹시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기출 풀다 보면은 이런 표현들 한 번씩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keep your chin up 이런 거 몰라요. 기출 풀면서 한 번씩 점검하시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AB 독해로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독해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제가 볼 땐 생활영어 두 문제 중에 한 1.5문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고, 이렇게 표현을 외워야 되는 부분이 뭐 안 나올 때도 있고 가끔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현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전에 동형 모의고사 문제집 많이 풀잖아요. 영어에서도 그 동형 모의고사 풀 때 이런 거, 뭐 360의 영어 조태정 선생님 거, 혹은 김기훈 선생님 거 동형 모의고사 해내다, 이런 거에서 생활영어 가끔 이제 표현들 나올 수 있는데, 틀려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아 이런 표현도 있구나, 그렇게 그냥 한 번씩만 점검하시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고민이 많으신 건데, 영어 문제를 매일마다 푼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영역별로 뭐 독해, 문법, 생활영어, 어휘 이렇게 알아봤는데, 영역별로 학습이 완료가 돼 있고 8개 이상 꾸준히 맞습니다. 뭐 10문제 풀었을 때 꾸준히 맞을 경우에도 매일은 과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3일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3일에 한 번. 그 다음에 문법, 어휘, 독해, 생활영어 영역별 학습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매일마다 영어 안 풀었으면 좋겠어요. 영역별로 학습이 안 된 경우라면요, 보통 10문제씩 많이 풀죠. 한 15분 자꾸 풀어요. 그 다음에 그 해설 강의를 1시간 듣습니다. 복습을 30분을 해요. 또 그럼 매일마다 거의 2시간씩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영어 10문제에. 그런데 6개 맞았다가 8개 맞았다가 4개 맞았다가 좌절해요. 나는 이렇게 매일마다 10문제씩 푸는데 왜 실력이 안 느나. 그리고 다음날에 다시 좀 쉽게 나오면은 7개 맞아요. 그리고 좋아합니다. 영역별로 학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실력이 들쭉날쭉하고, 내가 맞아도 왜 맞았는지 모르고 틀리면 또 왜 틀렸는지 이거를 분석하다가 시간이 다 가요. 매일마다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플래너 계획을 보시면은 하루에 국어도 이론 진도 나가야 되고, 이론 강의 또 복습해야 되고, 국사도 이론 강의 들어야 되고, 이론 강의 복습도 해야 되고, 휴식은 또 휴식 나름대로 이렇게 한 1.5일 정도 해야 되고, 아침마다는 단어 외워야 되고, 마찬가지요. 뭐 세 번째 달에도,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에도 행정학, 행정법 이론 강의 듣고 진도 나가고 강의 복습하고 이러기에도 시간이 빠듯해요. 하루가 8시에 시작을 해서 밤 10시 반까지. 그런데 여기에 기출문제 회독도 해야 되죠. 이론 강의 끝나면은. 이렇게 뭐 50문제씩 학습을 한다고 해도 각 과목마다 이렇게 회독을 해야 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내 계획에 매일마다 10문제를 푸는 거는 제가 볼 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역별로 학습을 다 끝낸 다음에 시험 직전에 그렇게 시간을 확보해서 푸는 것도 좋고, 매일마다 기출문제 회독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마다 영어 10문제씩 2시간씩 투자하는 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플래너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독해 한 문제에 저는 최소 2분이고요. 많게는 3분까지 시간을 확보하면 독해는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번 국가직 9급 시험입니다. 2020년 국가직 9급. 이거를 실제로 보시면은 짧은 것들을 먼저 푸시고요. 이런 거 어휘, 문법, 생활영어. 저도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어휘나 문법, 그 다음에 생활영어 이런 것들 먼저 풀었어요. 이렇게 풀고 8번, 9번은 독해죠. 넘겼습니다. 10번도 넘겼고 11번 생활영어 풀었어요. 12번 생활영어 풀고, 이렇게 짧은 문제들을 먼저 풀고요. 이런 독해 같은 거 있잖아요. 독해는 긴 거니까 나중에 몰아서 푸세요. 시간을 3분. 짧은 문제들에서 10문제의 문법, 어휘, 생활영어를 한 6분, 7분 만에 먼저 풀고요. 나머지 25분에서 30분까지를 영어 독해 10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문당 최소 2분, 많게는 3분까지도 써서 천천히 읽으면은 답을 낼 수 있었어요. 너무 천천히 읽어도 답이 안 나온다? 한 번 더 읽겠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그건 난이도 상짜리입니다. 아까 풀지 말고 합격하는데 틀려도 지장 없는 이런 상짜리 문제들, 이런 것들 풀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독해를 시간 확보해서 푸시면은 애지간한 것들은 10개 중에 8개, 9개는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영역별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독해 한 문제를 최소 2분에서 많게는 3분까지 시간 확보를 하자. 그 다음에 실전 문풀은 시험 직전 2달 전에 한 뭐 이틀에 한 번꼴로 동영을 한다던가 3일에 한 번꼴로 뭐 하프를 푼다던가 이렇게 해서 실전은 시험 직전 2달 전에만 해도 충분하다. 왜냐하면은 기출 해독이 평소에 더 중요하고 이론 진도 나가는데 바쁠 거기 때문에 매일마다 영어를 10문제씩 풀 시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 보시고 실시간 채팅이랑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